이번엔 또 최일마의 뒤집기입니다. 11시 06분, 6분 지나고 있네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오늘도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효 이사는 아주 자주 뵙고 오래 뵈니까 좀 전에 뵌 것처럼 어제 또 하루 종일 아니고요. 코너 내내 자리하셨는데 자, 어제 방송하면서 좀 뒤집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는 못 뒤집고 오늘은 뭐 방송하기 전에 이미 뒤집혔는데 상승이죠. 조금 타이밍이 늦긴 한데 오늘은 느낌이 좀 어떠세요? 시장 보면서. 뭐 저는 여전히 기간 조정 중간에 있다라고 봅니다. 기간 조정의 중간. 네, 오늘도 뭐 반등을 하고 있으나 뭐 반등의 질이 아주 뭐 뛰어나다라고 보기에는 뭐 여러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또 환율도 생각보다는 뭐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면서 1,460원대로 뭐 진입하고 있기는 한데 뭐 조금 이따 나눌 주제인 뭐 금리나 25bp 가지고 시장이 다시 뭐 돌아선다, 전고점 넘어선다 이렇게 설레발치기에는 조금 너무 부족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급이 약간 뭔가 급한 수급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지금 안정되고 있나라고 살펴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뭐 누구보다 우리 시장의 강세를 얘기했고 지금도 여전히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고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럼 뭐 지금 당장 뭐 돌파해서 4,200 뚫고 다시 뭐 5,000 가는 뭐 포인트로 연말에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지금 쓸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그 중립적인 관점에서 리스크하고 기회를 모두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좋은 종목이라면 여전히 팔지 않고 버텨야 되지만 뭐 밸류가 비싸다든지 아니면 단기 모멘텀으로만 쭉 올라온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 위기의식이라는 것이 도출이 되고 주가가 무거워지면은 거기에 따른 방패, 방어책, 대응책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 위주로 나오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이슈가 있고 왜냐하면 자금을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AI 버블론도 맞닿아 있고 뭐 그것이 이제 직간접적으로는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는 이제 환율 문제가 봉착되어 있는 가장 큰 당면 과제 경제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대응책들이 나오고 효과는 지금 발휘되고 있어요. 어제 좀 나올 줄 알았는데 효과가 어제는 좀 심드렁하더니 오늘 효과가 좀 나타나서 이 효과가 좀 지속되느냐의 여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일단 12월 달 금리 인하 미국의. 기대감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뚝뚝 떨어졌었죠. 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80%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 때문에 네. 결국은 미국장도 반등을 했고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끝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환율 부분이 이제 1,460원까지 이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갔는데 미국 달러 인덱스가 조금 네. 100 언더로 내려가면서 우리 환율도 1,460원대로 지금 네, 그렇죠. 내려왔다.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달러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은 채권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 쪽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그런 신흥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 들어오게 되면서 원화에 대한 강세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러면 원화의 약세가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금 약세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들어갔다가 강세 때 환차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한 원화가 조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되게 높아졌는데 네. 1월, 2월 이제 내년 1분기 때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 부분이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발목을 잡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은 12월 금리 인하 때하고 연말 산타랠리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수급의 안정적인 부분들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내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국내에 있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4%, 우리나라가 2.5%, 현재 1.5%, 150bp 차이가 나죠. 근데 미국이 금리를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우리 금리가 좀 높아야 정상인데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금리가 더 낮고 미국 금리가 더 높아서 그 격차가 좀 줄어듦으로써 외국인 수급에 조금 융통성이 생길 거다 네. 이렇게 전망하시고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리지 않고 기존에 코로나 때 이제 많이 풀었던 이 달러 부분들을 갖다가 긴축 재정 부분을 해가지고 흡수를 했지 않습니까? 연준 쪽에서 그거를 갖다가 달러를 많이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종료를 하고 12월 달 종료를 하고 그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종료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달러 약세 쪽으로 일단은 조금 갈 수가 있고 워낙 강세 기조로 좀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이제 그게 확 기조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예,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예. 우리는 지금 조금 난해한 입장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 내일 금통위에서 비둘기를 불러들여서 도비시하게 뭐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우리도 할 거예요. 아, 그거는 좀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예, 그거는 그럼 또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부동산에 같은데. 또 불질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동산은 사실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아, 이게 부동산 전문가. 여러 가지 대책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요즘 건물 가격이 좀 어때요? 아, 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이게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결국은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쪽의 자금 부분들은 한동안은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국내 네. 증시장에 자금 유입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자금 우리가 뭐 현 정부에서 5,000포인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네. 아마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일부 조금 다시 자금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그래서 전까지는- 물꼬를 자꾸 트잖아요. 뭐 네. 약자로는 IMA 종합자산관리계좌. 네. 뭐 증권사에 계시니까 또 잘 아실 네. 거고 취급은 아직 안 하시겠네요. 동부는 DB는 이 IMA 이마 근데 그게 이제 이름이랑 8조 이상의 8조 자기 자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가 지금 할 수 있는데 미래에셋하고 두 한국투자증권밖에 군데밖에 없고 네. 뭐 근데 오늘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 바구니를 쫙 또 담았잖아요. 막 물 왜냐하면 들어오게. 그게 원금 보장이니까. 원금 보장 추구형 네. 원금 보장입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보장이에요. 망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회사가 망한다면 네. 뭐 한국이 흔들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아마 그건 가능성이 좀 낮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품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뜬금없이 오늘 좀 메리츠 증권에서도 5천억 유상증자를 제3자로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7조 한 6천억 정도 자기 자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잉여자금이나 뭐 사실 유동이나 부동자금이라고 얼마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혹여나 또 부동산으로 또 흘러가고 증시가 또 주춤거릴까봐 정부는 자, 이 기회에 또 이제 뭐 증시 세법 개정도 지금 상법 개정 더 강한 상법 개정 네. 이게 전에 자사주 소각 네, 연말까지 연내까지 내년 그 신규 한 거는 내년까지 다 하고 네. 기존에 갖고 있던 거는 1년 반 안에 그 매각하는 형태로 이제 어쨌건.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금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 뭐 오늘 금투업자들 증권사들이 순매수하는 것 같은 맞나요? 오늘은 뭐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온다고 프로그램이. 봐야 되겠죠. 뭐 어쨌건. 신규로 들어오든 뭐 지금 기존의 걸 청산하든 일단 뭐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정부 쪽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증시로 자금이 들어가도록 혹은 뭐 증시가 아닌 산업자본 쪽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계속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환율도 지금 뭐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협의체가 좀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극단적으로 지금 뭐 움직일 가능성은 낮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우리도 대응이 안 되니까 선제적으로 움직이진 못해도 미국이 움직이면 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데 우리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매크로로 인해서 시장이 뭐 급변동을 탈 가능성은 저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내에서 뭐 25bp 미국의 인하 정도, 우리도 이제 그걸 보고 움직이는 정도의 흐름이라면 환율의 움직임이나 뭐 증시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처럼 지수는 뭔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종목군들이 급등락하는 네. 그런 양상이 좀 더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서학개미 얘기들 많이 꺼내면서 해외로 투자하는 달러 환전 수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환경에 뭐 이슈들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척점은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귓속말로 외국인한테 가가지고 이제 금리, 미국 금리는 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대충 낮아지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잖아. 그리고 한국의 자산이 지금 싸잖아. 원화 베이스로 봤을 때 원화 가치 지금 싸잖아. 그리고 또 국채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 주가는 더 올릴 수 있는 IMA 계좌 같은 것들 막 우리가 좀 만들고 있거든. 라고 외국인 기회다가 속삭속삭거리면은 거기에 또 이제 세일즈 외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튀르키예 원전 뭐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또 반도체도 뭐 우리 네. 얘기하지만 사실 뭐 엔비디아하고 뭐 구글이 싸우던 우리는 메모리만 잘 팔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 부분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TPU 네. GPU 세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TPU가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TPU가 지금 나온 지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12년 정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DDR 메모리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TPU 자체도 HBM을. HBM 메모리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 지금 현재 GPU에 들어가는 HBM만큼 TPU에도 HBM이 들어가요. 네. 이거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그 절대적인 HBM의 절대적인 공급인 대한민국이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이 수요는 끊임없이 이제 들어오고, 이 기업들 잘 되고 있으니 우리 쪽에 투자해라. 지금 싸지 않냐. 뭐 이런 쪽에 대한 이 세일즈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IT 쪽 얘기는 또 우리 김종인 회사 하실 얘기 많고 어제도 뭐 많이 하시셨지만 GPU, TPU 이게 텐서 프로세스 유닛 원론은 있잖아요. 네. GPU는 이제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사실 텐서라는 게 이제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원이 이제 텐션, 약간 긴장, 함축, 압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역이 약간은 다른데 GPU는 사실 범용으로 학습을 하는 용도의 주력이라면은 TPU는 약간 그거를 추론하는, 압축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도가 좀 달라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인데, 뭐 어제까지는 시장이 야 저러면 엔비디아 죽겠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주가가 내려가니까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CPU를 엔비디아 걸 쓸 거냐 구글 걸 쓸 거냐 정도냐의 차이인 거죠. 뭐 다른 회사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구글만 개발한 게 아니죠. 아마존도 개발했었고 메타도 개발했었고, 그런데 뭐 이 개발이라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그 개발 업체를 인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메타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서 지금 뭐 2027년에 구글 거 사다가 지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은 협력하는 관계지 지금 대응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뭐 중국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롭게 뛰어드는 뭐 짐켈러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새로운 거 개발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프라를 계속 깔아야 되고 그 안에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과 엔비디아의 지금 GPU도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심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한국에 대한 투자 얘기하셨는데, 한국에 이제 주식을 사는 방향도 있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김대중 정부처럼 모험 자본 쪽으로 돈이 좀 흘러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우리 돈으로만 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돈을 끌어오고 싶은 거고, 그래서 공정거래법 바꾸고 싶은 건데, 공정거래법 18조에 보면 자회사에 대한 그 손자회사 이하에 대한 그 비율을 100%를 다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국내에서 지금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지배권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의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추진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해외 주식사로 빠져나가는 돈 이상으로 외국계 자금들이 이런 모험 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환율의 안정도 그런 쪽에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방향을 찾아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뭐 일각에서 자꾸 뭐 질러대어 있는데 뭐 1,500원 이상 1,600원 막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환율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제 물가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으로 연말에 이거 또 하나 뭐 이제 보게 되면은 음. 우리가 지금 해외 투자하는 게 미국 주식도 있지만 뭐 브라질 국채라든지 이런 채권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지금 원화의 강세 쪽으로 간다라는 기조가 어느 정도가 좀 나오게 되면은 일부 들어오는 자금, 그러니까 매도해가지고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되는 이런 자금들도 추가로 더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내일 금통위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국의 고민도 많겠죠.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통화 가치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뉴질랜드가 금리를 인하했는데 우리 시각으로 저희 방송하는 동안 뉴질랜드나 호주는 이상하게 우리 원화하고 이 연관성을 많이 짓습니다. 성향이 좀 비슷해서 그런지 하여튼 뉴질랜드는 금리를 인하하니까 오히려 통화가 가치가 절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통화 가치가 절상이 되는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호키시하게 하느니 내는 것보다 그냥 약간 중립적이거나 도비시한 뉘앙스를 슬쩍 흘려주면은 채권 수요가 들어오거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순차적으로 국채를 사고 그다음에 또 주식을 사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수요가 창출이 되면은 원화는 자연스럽게 절상이 되면서 환율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 될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김종인 의사님 바쁘시네요. 어디 채팅하시나 봐요. 네. 지난번에 김종인 의사한테 뭔가 좀 아니 근데 가로채기. 저는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한 국가의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국가의 펀더멘탈을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환율이고 그 환율의 그레이드를 또 결정하고 움직임을 결정하는 게 그 금리라고 하는 그 가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연동되는 건 큰 그림에서는 맞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그걸 조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통할 거냐 안 통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뭐 연기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쏠림도 해외 자산이 흔들리게 되면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험 자본 투자나 아니면 지분 투자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환율이 뭐 1,600원 간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결론 시간 관계상 계속 할 수는 없고 대충 뭐 결론과 그다음에 나는 어디에 집중한다 뭐 이런 거. 섹터. 뭐 어쨌든 일단 종목을 확 찍어주시면 더 좋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게 되면은 네. 또 하나의 저희 효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이오 쪽도 이런 거에 대한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 신약 후보 물질들 만드는 이런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네. 그다음에 김종인 의사께 직접적으로 여쭤봐야 돼요. 하이닉스 왜 떨어지나요?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 명확하죠.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니까 차익 실현 의지는 너무나 강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엔비디아 묶여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언급드렸던 SK 하이닉스는 투자할 돈이 부족합니다. 용인에 지금 100조 이상 쏟아 부어야 되는데 네. 돈이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거래법을 어떻게든 개정시키고 싶은데 이게 지금 쉽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실망 매물도 일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키옥시아 얘기도 곁들여졌고 일부의 루머이긴 합니다만 HBM4 이슈도 또 있네요.
근데 그건 뭐 결국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누가 이기느냐는 저는 뭐 아직은 뭐 확언하기는 어렵긴 한데 확실한 건 엔비디아도 99% 점유율을 계속 가져갈 수 없듯이 그렇죠. 하이닉스도 계속 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삼성전자를 사실 좀 많이 권하셨잖아요. 뭐 저는 지금보다 삼성전자가 낫다라고 판단하는 편인데 다만 뭐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SK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뭐 예. 뭐 그리고 쌈바? 아니, 뭐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바이오 쪽에 어떤 하나가 정말 이게 정말 좋다. 그게 아니라 다 좋아 보여요. 알았어요.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애들 넣어서 또 피해 가시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만 괴롭힐게요. 자, 뒤집기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